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좀 안 좋았죠. 여러분들 좀 힘드셨죠? 예, 힘들수록 어렵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식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하락을 계속 만들어 가요. 그럼 다시 상승도 만들어 가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실 특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서 약간 이제 뭐 요 하락 추세로 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뭐 이제 위기감이 많았죠.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저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이제 총을 쏴 올렸죠. 예. 비트코인 얘기를 해 가지고 저는 엄연히 주가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이죠. 자기가 분명히 이제 자기 회사랑 상관이 있는 그 비트코인을 자기가 사 놓고, 자기가 샀어요. 이미 자기가 사 놓고 비트코인을 안 사는 사람 바보라는 둥, 뭐 비트코인을 뭐 도지코인에 관련된 거를 계속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여러분, 아니 사실 저는 그거 할 때 이미 트윗할 때 이미 저는 비트코인 일부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팔았는데 그게 이제 자산 가치, 다시 말하면 이제 주식 시장이나 시장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특히 뭐 사실 제가 이제 그다음 이제 종목 발굴 시간에 원래 화폐 개혁, 디지털 화폐 개혁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자넷 앨런 장관이, 재무장관이 이미 디지털 화폐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대트가 이미 상한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23%까지 본 것 같은데, 갔는데 어쨌든 뭐 이제는 이제, 왜냐하면 위안화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했던 거고 등등등. 비트코인이 가면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관련주들이 가게 되죠. 비트코인에 관련된 실제적인 거래되는 비덴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우기투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제이시연이라든지 뭐 PCDX라든지 뭐 이런 부수적인 회사들이 가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이런 회사들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회사들이 진짜로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서 가는 거는 아니고 사실 테마성으로 가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이 엄청 나오고 있죠. 예, 사실은 그 뭐 앨런 이제 장관이 비트코인은 문제다, 사실 요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발언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 문제는 문제라도 사실 비트코인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좀 세게 얘기했죠. 보통 이제 세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되게 조용조용 자분자분한 분인데 세게 얘기를 했어요. 예, 세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했고, 또 사실 그 전에 트윗도 이미 자기가 올려놓고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고 또뭐 그죠? 앨런 머스크가 또 뭔가 글을 남겼죠. 아, 참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게 수많은 이제 자산하는 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약간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그냥 이제는 동네 아저씨의 우주로 화성을 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테슬라라는 뭐 사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아니 뭐 도전적으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세계 시장이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세계 시장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용이 갑자기 그죠? 감옥에 있다가 뭐 요즘에 PC다 되니까 돼 가지고 삼성 이제 폰은 비트코인 결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삼성폰에서 비트코인 콜드 월렛이라고, 이제 그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코인을 핸드폰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어요. 삼성에는. 근데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비트코인 저기 테슬라처럼 엄청 갔나요? 사실 아니잖아요. 이미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왜냐면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삼성전자가 뭐 비트코인, 뭐 이종이 갑자기 트윗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삼성전자 살 거다. 삼성전자 저기 뭐지? 그 핸드폰 갤럭시 시리즈를 뭐 살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나라 난리 나죠. 예. 비트코인도 난리 나고 난리 나겠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게 올바른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사신 분들은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잘못 알고 계신다. 세계의 이제 금융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는 따라 사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뭐 남들이 다 저는 이미 유경험이 있습니다. 예. 좀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이너스 95%도 했었어요. 예. 물론 다 당연히 복구했죠. 예. 하지만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왜 비트코인이 문제가 있냐고 하냐면, 종목이나 이런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드카, 뭐 VI, 뭐 단기 급등하게 되면 그죠? 10분간 이렇게 좀 너네 쉬엄쉬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지수가 내려가면 사이드카가 뭐 발동을 해가지고 지수를,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좀 못 사게끔 좀 너네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부정한 세력이 뭔가 살려고 하면 금융감독에서 조사도 나가고, 물론 공매도는 조금 예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불건전한 공시, 앨런 머스크처럼, 예,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금감원에서, 만약 우리나라 같았으면 금감원에서 이거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가 조작 혐의로 이거 바로 조사 들어가요. 예. 왜냐면 아니 주가 조작이잖아요. 이거 이런 걸 주가 조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이제 그 주가를 띄워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뉴스 항상 나오죠. 근데 제가 예전에 뭐 3월에 상장 폐지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3대 뭐 사기에 관련된 게 있는데, 지금 뭐 나머지는 다 뭐 사실 감옥 가지 않았는데 감옥 유일하게 가신 분, 유일하게는 아니고 좀 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희진이죠, 이희진. 그죠. 왜냐면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정확히 얘기하면 뭔가 사기꾼은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루홀이라고 크래프톤 관련한 거를 8만 원에 비상장으로 사라고 했던 건데, 지금 그게 얼만데? 160만 원이에요. 16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사기는 아니죠. 가치 있는 줄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감옥에 갔냐? 자기가 그 주식을 미리, 비상장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배, 세 배 올려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서 잡혀간 겁니다. 저는 앨런 머스크도 똑같다고 봐요. 자기가 비트코인 사놓고 비트코인 안 사면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 사실 그냥 고만 했으면 큰 얘기를 안 했을 건데, 그죠? 자넷 앨런이 야 비트코인 문제 있어. 야 이런 것 때문에 자산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야. 위험 자산 자꾸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라고 자산에 관련된 경고를 한 거죠. 첫 번째 경고예요. 이런 위험한 거 하지 마. 이런 거 위험한 거 하려면 규제할 거야. 이런 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충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뭐 소문이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채권을 얼마도 사야 되는데 그중에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샀다. 그래서 나머지 한 80%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건 긴축의 신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뭐 다 맞겠죠. 지금 세상의 부정적인 이슈들은 다 맞습니다. 뭐 있는 이슈들은 다 맞겠죠. 그럼 지금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우리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결론은 그거죠. 주식을 우리가 팔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사실 미장을 살짝 볼 건데, 제가 미장을 잘 안 보긴 하는데, 패드의 파월 의장이 어쨌든 최대한 진화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발표를 할 건데 최대한 진화를 할 거라고 봐요.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여러분들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안 살아나고 있습니까? 안 살아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너무 힘듭니다. 아직까지 너무 힘든데, 지금 마치 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10년물 뭐 뭐 국채 금리가 지금 1.38 뭐 1.4 찍네 뭐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지표죠. 중요한 지표인데 결국은 그것도 다시 페드의 의장이, 그러니까 파월이 어쨌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해줘야 돼. 예.
왜냐면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현명하게 이 위기를, 사실 위기도 아니죠. 왜냐면 지금은 호재도 악재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주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악재가 있든지 차라리 호재가 있어야 돼. 참 웃기죠? 주식이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940에 언저리에다 갖다 놨어요. 예,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약상승, 그러니까 초반엔 조정받았다가 마지막에는 약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2월 말이 거의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내일 하는 파월에 어쨌든 최대한 방어를 하겠죠. 현명하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고,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절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뭐 할 수가 없고, 아예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못을 받겠다. 뭐 수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어떤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고용 지표지 물가 지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겠죠. 그래서 고용 뭐 실업 수당 청구성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몇 수치에 가면은 하겠다라고 아예 공개를 하겠죠. 저는 초강수는 그럴 거라고 봐요. 예, 초강수는.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진짜. 예. 이렇게 뭐 이것도 아니지. 그죠? 엄청나게 뭐 뉴스에서 뭐 10% 이상 뭐 하락할 거다. 그럼 사실 여기서 10% 900에서 10%면 850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면 그죠? 여기면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쉽지 않다. 예. 물론 정말 그렇게까지 조종을 일으키려고 하겠는가 그들이. 예? 나스닥 뭐 지수를 보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최대한 방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파월에 대한 생각을 들고 내일은 뭐 예상을 하겠지만 어쨌든 910까지는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나름 저항이 좀 있어요. 예. 하락 포지션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예. 왜냐면 쉽게 못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예.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박스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박스가 계속 좋아도 1000 뭐 100을 가까이 간다 이렇게 가는 거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 박스. 그래서 이 박스 기준으로 가는데 사실은 요 저점이 좀 빨리 왔다. 왜 빨리 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이 아무래도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로 인한 그죠 수많은 요 투자 자금 그죠 언제냐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사실 삼성전자나 뭐 그런 이제 부동산 파는 자금으로 들어왔던 건데 그게 거의 대부분 빠졌어요. 요 기준으로 거의 다 빠졌어요. 예, 고객예탁금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고객예탁금을 좀 보시면 지금 요 지점이잖아요. 요 지점이죠. 요 지점보다 고객예탁금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아직까지는 되게 많아요. 여긴 너무 많은 거고 아직까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예탁금이 계속 좀 늘어날 수 있게 주식이라는 거를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일단 investing.com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자 다우존스 이거 실시간 좀 볼게요. 이거 보세요. 예, 일단 오늘 갭으로 하락했다가 이렇게 하락폭에서 거의 3%는 아니고 한 2. 몇 프로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해주고 있어요. 예, 물론 장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폭을 상당히 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줄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파월이 방어를 할 거예요. 예, 빅스도 한번 볼까요? 예, 빅스도 지금 보세요. 오늘 이렇게까지 갔다가 여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하락은 거의 이제 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오히려 이제 보시고 잘 사시면 되실 것 같은데 위험한 구간은 이제 다 지나갔다고 봐요 저는.
그랬으면 미리 좀 저도 알 수 있었겠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뭔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잘 보면 예. 올라왔다 금방 내려가잖아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요렇게 갈 가능성이 사실 없다. 예. 라고 보여집니다. 예. 요거는 중국 그죠? 긴축 논의가 좀 와서 그런 거죠. 중국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빅스 지수를 보면 점차 요가 점점점에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것도 사실 조심해야 돼. 이게 변동성 폭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예, 항상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사실 오늘 보니까 뭐 대폭 하락한 거 보니 얘는 일단은 파월의 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낙폭을 계속 줄이고 있고 그쪽 갭으로 하락한 거 지금 메꾸고 있는 거죠. 자, 메꾸고 있는 거고. 자, 볼까요? 자, 오늘 뭐 뉴스나 사실은 뭐 종목은 따로 보지 않을게요. 어차피 뭐 오늘 종목 다 폭락했는데 뭘. 그죠? 뭐 봐봐야 마음만 속속만 쓰리죠. 그죠? 예, 원 달러도 사실 상승하던 거를 어떻게 조금 하락 마무리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요 기준이 갑자기 아이고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뭐야. 이 기준이 여기 이 기준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달러 강세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이렇게 간 건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또 이제 달러를 곧 이제 또 풀고 그럴 거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많이 가봐야 여기까지고 다시 내려올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앨런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이제 부양책을 2조 달러를 풀면 그 달러가 어딘가 가야 될 거고 그게 인프라 투자나 뭐 어쨌든 실생활에 있는 걸로 뭐 돈으로 주던 어쨌든 여러 가지 투자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건데 대출로 들어가든 흘러갈 텐데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회수를 하려면 회수를 할 시간이 가장 좋은 게 이제 금리 인상이고 테이퍼링인데 아직 멀었다는 얘기고 그 2조 달러를 풀면 결국은 달러는 정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면 시중에 많이 달러가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 안 간다. 그죠? 어디 안 간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더 낙폭을 줄였죠? 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은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결국은 내일 900 코스닥 기준으로 910을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다. 밑으로 내려가긴 하방은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 항상 말씀 이 박스는 그리면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뉴스에서는 10% 하락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10%는 어디서 나온 건 거예요? 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얘기하겠네요. 예, 근데 가능성으로 만들어야죠. 아니 저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코스닥 300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니 갈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갑자기 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다 끝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갈 수도 있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확률이. 확률로 얘기하죠. 확률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저는 이 박스에서 계속 머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910 가는 것도 한 확률상으로 한 20, 30%?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800을 깨진다. 예를 들어서 800으로 깨진다. 900이 깨진다. 그래서 다시 요 지점, 그죠? 850까지 내려온다. 이런 게 정말 10%의 확률이라도 있을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정말 최저점이죠. 예, 840선. 840선이 왜 최저점이냐? 월봉으로 보면요. 원래 주봉으로 볼까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 코스닥이 2018년도에 제일 잘 났는데 819였어요. 원래 819였어, 원래. 근데 지금 여기 18년도 이후에 그죠? 오르고 조정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간 거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지금 못 찍었잖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예. 그 기준으로 아직 못 가고 있다. 예, 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월봉상도 보면은 아이고 월봉상 이렇게 가고 있죠? 월봉상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봉상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이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 기준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거기에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딱 월봉상 맞잖아요. 월봉상.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계속 뚫으려고 뭔가 할 거고, 그게 긴 기간, 그죠? 긴 기간 아마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980입니다. 근데 930이잖아.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의 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는 조금 아니다. 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봉으로 보면 여기도 보시면 주봉으로 계속 뭔가 요 21선 터치하고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도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2018년도 보면 18년도 한번 볼까요? 네. 일봉으로 여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오스만이 비슷한 거 같죠? 여기 18년도에 18년도 보세요.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박스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박스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게 된 거잖아요. 요 지점. 맞잖아요, 요 지점. 근데 요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요 지점 주봉으로 보시죠. 주봉으로 보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21선 만나는 지점. 21선 만나는 지점. 21선 맞아서 21선 떨어지는 이 지점. 예, 이 지점. 지금 여기 보면 주봉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21선으로 계속 떨어지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뭔가 21선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주봉상 21선이 꺾이기는커녕 근처에 가지도 않았죠. 이게 꺾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지금 여기라고 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라고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잠시만요. 이렇게 보고 그죠? 이렇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이격을 줄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하락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봉상 코스닥 언제 하락할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세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 왜냐면 대세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모든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락하려고 일봉상 꾸준하게 노력을 하죠. 예,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시 올라와. 지금 보세요. 지금 다시 올라와.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얘네가 추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뚫자마자 엄청나게 그죠? 하락폭을 키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여기 보세요. 21선이 꺾였잖아요. 주봉상 21선이 꺾이는 이 지점. 요것만 나오면 돼요. 보이세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1선으로 죄송합니다. 자꾸 21선 왜 얘기? 21선이죠. 주봉상 21선. 20주 21일이 아니죠. 20주 선이 꺾였잖아요, 여기. 이것만 안 나오면 돼요.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투자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추세는 한 번 추세가 쉽게 안 꺾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23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직 우리가 쫄거나 뭔가나 돈을 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오히려 낮은 가격에서 줍줍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은 따로 못 드리긴 했는데 비나텍 같은 것도 계속 샀어요. 비나텍 같은 것도 계속 샀고 왜냐면 사실은 얘가 수소 관련돼서 엄청나게 좋은 주인데 아니 기관에서 그렇게 팔았다고 해서 6만 원 하던 게 5만 원 갔어요 오늘. 엄청나게 솔직히 기분 땡큐죠. 6만 원 그냥 갈 것 같은데. 언제 아니 수소 경제가 없어질까요? 수소가 없어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소는 계속 앞으로 재료가 소멸이 안 됐잖아요.
그죠? 한국금융지주 계속 갈 것 같고, 예림당 계속 갈 것 같고.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텔콘. 그죠? 그 동국 SNC도 엄청 내리고 있는데 사실 결국은 저는 풍력도 갈 거라고 봐요. 근데 풍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예. 그죠? 풍력이 조금 안 쉬우긴 한데, 세경아이테크도 사실은 결국은 주식이 지수가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폴더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오늘도 화웨이 뉴스 나왔던데, 뉴스는 하지 않도록 하고, 오늘은 시황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식은 원래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주봉상 대세 하락이 떨어지면 그때 제가 다시 신호 드려요. 여기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하락의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꺾이지가 않았잖아. 꺾여야 돼 일단. 꺾이면 그때부터는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주봉상. 월봉은 더 말도 안 되죠. 월봉이 꺾이면 이제 난리 나죠. 그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월봉. 그죠? 여기도 월봉이 꺾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대세 하락을 얘기하기는 아직 멀었다. 이거 지금은 단타 장세. 그죠? 방망이 짧게 잡고, 그죠? 여기 오면 요쯤 오면은 수익을 좀 챙기고, 요쯤 오면 다시 줍줍하고, 줍줍 수익. 예,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방향은 알려드렸고요. 뭐 3월쯤에 한번 정리가 되면 3월 달에는 실적 발표도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박스 장세지만 실적 관련된 좋은 주들이 좀 갈 거라고 생각되고, 조심해야 될 주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조심 해가지고 감사 의견 거절받을 수 있거나 또는 재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파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